그러면 이제 공통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 질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4개 항에 대해서 진행되게 되고 질문은 30초 이내, 답변은 1분 30초. 필요한 추가 질의는 패널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질문을 하는 겁니다. 30초 이내로 해주시고 답변은 30초 이내로 진행하게 되고요. 혹시 추가 질문이 없거나 예정된 시간이 좀 이렇게 빨리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예비로 준비한 질문이 또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사회자인 제가 판단해서 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순서에 따라서 먼저 정장선 후보님께 공통질의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사회자인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업 정책 분야에 대한 질문입니다. 평택은 삼성산단, LG산단, 포승 국가산단, 경기도 외투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등 각종 산업단지가 포진해 있고 브레인시티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산업단지와 입주 기업들이 평택 경제와 어떤 유기적 관계를 맺고 있는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시민들은 잘 알지 못하고 관련 통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지역 차원에서 종합적 산업 정책이 절실한 상황인데 후보자의 평택시 산업 정책에 대한 경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 후보. 예, 지금 평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 LG 등 대기업과 그다음에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평택에 이제 오게 되고 그 기초는 미군 이전을 해서 결정됐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삼성 같은 예를 보더라도 지금 직원들이 거의 다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LG 같은 경우도 오산에서 지금 거의 출퇴근하고 있고요. 이런 핵심적인 배경은 정주 여건이 아직 미비해서 그렇습니다. 교육이나 문화, 환경 이런 여건들이 좋지 않으니까는 이사 오질 않고 출퇴근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평택항 같은 경우도 보면은 다른 큰 도시는, 큰 항구는 항구가 도시의 경제에 기여하는 비율이 30% 가까이 됩니다. 근데 평택은 10%가 안 됩니다. 이건 거의 도시와 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획기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산학연 확대를 통해서 평택의 인재들이 가야 되는데 기업이 원하는 인재들을 좀 제대로 만들고 있는가 이게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육체계를 산학연 협동을 통해서 이 교육체계를 개선해서 기업이 원하는 인재들을 배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구조를 개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공업 위주로만 가 있어서 평택은 서비스 관광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사람이 와도 볼 곳도 없고 갈 곳도 없습니다. 서비스를 확대해서 젊은이들의 일자리가 되도록 산업구조를 개편하는 등 모든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수로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다음 공재강 후보님. 예, 저는 그 시장 전 4년, 전 3년 11개월입니다. 미처 4년을 못 채웠습니다. 평택의 산업단지가 지금 12개입니다. 경기도에서 가장 많고요.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거는 대한민국에서 산업단지가 가장 많습니다. 이것도 부족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이 8개입니다. 평택의 기업체 2,100개 정도 됩니다. LG나 삼성 중요합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정주 여건이 부족해서 오산으로 간 것이 아니라 시계가 오산이 갖고 있기 때문에 또 LG 산업단지 30만 평 늘릴 때 정치권에서 노력해서 50만 평 늘려서 그 앞에를 주거단지를 담보됐다면 사실 LG 종사자들이 과연 오산으로 넘어갔겠느냐 그게 상당히 아쉽고요. 저는 우리 기업체 다니면서 항상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3가지입니다. 근로인력, 지역인재를 채용해달라. 둘째, 건설경기, 공장, 신축, 증설할 때는 지역 중장비를 써달라. 마지막으로 종사자들 먹는 식량은 평택에서 생산되는 쌀을 써달라. 이러한 작은 것부터 평택에서 요구를 하고 또 기업체에서 요구할 때 우리 평택의 선순환 경제가 돌아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경제가 살고 또 지역 주민과 선순환되는 그런 기업 구조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 질의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공통 질의입니다. 브레인시티 개발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자치신문 서민호 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두 후보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우여곡절 속에서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이 제기돼 현재 보상이 진행 중인데요. 보상과 현실화를 비롯한 현안 문제가 지금 상존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생각하는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어떤 해결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재강 후보님. 예, 11년 전에 브레인시티 사업 송명호 시장 때 거창하게 시작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산업단지를 취소하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근데 제가 취임하면서 공약에도 넣었었고요. 제가 메리트를 느낀 것은 공공주택과 산업단지가 중요해서 우리 브레인시티 사업을 추진한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성균관대학교 사이언스파크 미군 우리 평택지원 특별법에 우리 수도권 규제 완화로 인해서 대학교를 유치한다는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브레인시티 사업에 상당히 몰입이 됐고요. 이 과정에서 성균관대학교 총장, 남경필 지사 회의하는 다니면서 조사 좀 해결했습니다. 이런 때는 우리 방청국에서도 박수 한번 쳐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잘할 때는 우리 시민들이 격려를 좀 해주고요. 누군가가 해결을 못하는 것은 사실 4년 만에 11년 동안 답보된 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격려를 좀 해줘야 되고 또 더 잘해라고 또 마무리를 잘해라고 격려를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문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보상 시점이었습니다. 산업단지 2010년 기준이냐 2016년 기준이냐가 상당히 중요했었는데 사실 저희 평택시에서 지역 주민들도 우리 평택 시민들이기 때문에 법제처에 보상 기점을 2016년에서 이 사업을 못한다. 그래서 2016년 기점으로 해서 보상가가 어느 정도 현실이 됐는데 약간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보상에 있어서 우리 지역 주민들께서 또 피해가 없도록 꼼꼼히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공재강 후보에게 좀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2009년 5월 6일자 환경영향평가에서 사업비를 총 4조 6,482억으로 추정했고요. 2017년 5월 8일자 환경영향평가에서는 4조 8,554억으로 추산하였습니다. 하지만 평택도시공사 홈페이지는 1단계 사업지에 6,945억 원, 2단계 사업비 1조 6천억 원 등 총 2조 3천억 원으로 추산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사업 시행자인 평택도시공사인 브레인시티로 변경된 시점이 2017년 9월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추산은 9월경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왜 2009년 5월 4조 6,082억 원, 2017년 5월 4조 8,554억 원, 2017년 7월 2조 3천억 원으로 대폭 변경이 된 이유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비는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변동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보상 가격이 지금 공고된 것이 1조 7천억이라고 돼 있는데요. 우리가 평택시가 이제 도시공사하고 이제 진행이 되는데 우리 평택시 이제 SPC하고 협의를 할 때 나중에는 건물도 올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연구소도 내려와야 되고 또 인프라가 구축이 되면서 사업비는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평택시나 도시공사의 결정사항이 아니라 전문 공인회계사라든지 금융권 건설사에서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평택 시민들 또 토지를 갖고 있는 우리 토지주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현재 보상을 진행 중인데 상당히 만족해하고 있다라는데 일부에서는 아마 소송 재결도 아마 진행을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금액 변동 사항은 우리 공무원들이나 우리 행정집행부에서가 아니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용역을 통해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존중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 브레인시티는 전에 저도 그 관여를 했었습니다. 송명호 시장 때. 그때는 성균관대학교가 1학년, 2학년 전체가 다 내려오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숙사에서 1학년, 2학년을 키워서 3학년 때 서울과 수원으로 보내겠다고 해서 저희가 그 35만 평을 20만 원씩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때도 약간 특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었지만 대학교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게 용인을 하고 추진했었습니다. 나중에 성대가 내려오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런 결정 과정에서 물론 한 건 열심히 잘했다고 인정을 합니다만 문제가 투명성이 많이 좀 결여됐습니다. 이게 연구단지가 내려오는데 대학교가 아니라
20만 원씩 17만 평을 주는 데다 플러스 기반시설까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는. 거기다 또 2,450억 들어서 건물까지 지어줍니다. 너무 과다한 특혜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갖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것들을 시민들한테 충분히 알렸어야 되는데 시민들이 거의 많이 모르고 계세요. 지금 다 대학교가 내려오는 줄 알고지 이렇게 건물까지 지어주는 특혜가 간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행정하는 데 있어서 전 투명성을 굉장히 제일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브레인시티 주식회사에다가 이 손해를 보전해주는 매물비용, 그다음에 성비에 대한 이렇게 막대한 지원을 하다 보니까는 단가가 높아져서 이 문제가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지금 부동산 경기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제대로 수행되겠냐는 우려가 있지만은 어쨌든 이 문제 시작했기 때문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정장수목에게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언스 파크 대신 다른 대학을 유치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이대로 진행한다는 원칙 속에서 나중에 또 이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그때 다시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저는 현재 시민들의 뜻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공통질이 브레인시티 개발 분야였는데요.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이다 보니까 후보자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겠지만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공재강 후보님 앞으로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의 여유는 있지만 너무 시간이 많이 오버가 되면 사회자로서 형평성 있게 진행해야 되는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의 마음을 좀 가볍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공통 질의는 평택시사신문 박성복 대표님께서 행정기구 직제 개편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가 끝나면 항상 직제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그 시장의 철학에 의한 행정을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겠냐는 그 철학이 담겨 있게 되는데요. 평택시 행정을 운영함에 있어서 직제는 평택시 행정의 운영 방향과 우선순위를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후보자께서는 시장에 당선된다면 현재의 평택시 직제를 개편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개편의 핵심은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에 대해서 정장성 공재강 후보 순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평택시의 주민 욕구가 크게 변하고 있습니다. 환경, 교육, 문화 이쪽으로 크게 변화를 하고 있어서 전 직제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전체의 큰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4차 산업이 가속화되면서 행정부의 변화도 크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환경국은 제가 별도로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환경국이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택강이 지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저는 항만 물류국도 별도로 만들겠다고 이미 약속을 했습니다. 그 4차 산업 관련해서 지금 행정이 보면은 개인 맞춤형 통합 서비스, 사회보장, 의료 서비스 같은 것이 확대되고, 그 다음에 큰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이런 변화에 맞춰서 저는 평택시 직제 개편을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면 6개월마다 막 이동이 너무 많다, 이런 것 지적도 많고요. 그 다음에 청소나 환경, 축산 등 어려운 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홀대를 받는다, 이런 얘기 있어서 저는 현장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승진도 하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을 하겠습니다. 공 후보님 말씀. 저는 직제 개편을 검토 안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업무의 연속성이라든지 또 지방자치단체장 공약으로 과연 직제 개편이 정당한지, 지금 현장에서 공무원들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흔들림 없이. 또 공무원들이 현재 자리에서는 환경국이나 항만국 말씀하셨는데 과연 항만국을 설치해서 우리 평택시 고유 업무가 얼마나 되는지 의문스럽고요. 또 국을 설치하면 관련과 3개과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한 개과를 설치했던 3개계가 구비가 돼야 되는데 과연 우리 평택시에서 환경국을 둘 정도로 업무 비중이 있는지와 또 항만국, 또 평택항은 국가항만입니다. 경기도에서도 항만 정책과가 있는데 기능이 없어서 할 일이 없어서 맴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시에서도 평택항을 통해서 개발하기 위해서는 경기도를 유인하는 이유가, 또 평택항의 수변 공간을 국가에서 투자하지 않는 것을 평택시가 선제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는 평택시가 경기도를 끌어들이게 하는 방법입니다. 조직 개편 중요합니다.
기능이 불투명할 때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공무원 조직은 흔들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추가 질문이 없다고 합니다. 좀 중요한 그 약간 두 분 후보님이 직제 개편에 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시정의 연속성 그리고 업무의 중요성에 대해서 판단은 서로 비슷할 거라고 하지만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조직 개편에 대해서는 개편하겠다는 입장과 현재 체제를 존속하면서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좀 차별성을 보이는 그런 토론이었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 공통질이 문화예술 분야입니다. 평택저널 박명호 대표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분 후보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평택의 문화예술 분야 낙후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시민의 문화예술 요구를 충족시키고 평택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후보자의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재광 후보님과 뒤어서 정장선 후보님 순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현장에 다니면서 문화예술에 종사하는 분들한테 가장 많이 들은 부분이 문화예술 취약성이고요. 또 저희가 200인 토론회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대가 형성된 것이 문화예술입니다. 평택이 50에서 80만 100만으로 가는 지금 성장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재 단계도 도로도 확장해야 되고 아파트도 져야 되고 또 우리 제대로 된 박물관도 없잖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 평택시에서는 도시가 커지면서 성장통을 알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이제 문화예술 분야 맞습니다. 그래서 고덕 신도시에 850억을 들여서 문화예술의 전당도 지금 건립이 설계를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또 시장 투입하고 나서 평택에 박물관도 없습니다. 그래서 박물관 용역을 줘서 지금 박물관도 건립이 되고 있고요. 이런 활성화 부분은 약간 좀 구분을 좀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전문 예술인을 하는 전문 예술단과 그 다음에 동호인 성격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는 이 구분을 해서 예산 집행도 또 평택에 공연을 했을 때는 전문 예술인과 이런 분들이 참여를 시켜서 기획을 하고 또 공연에 참여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평택에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위해서 문화재단 설립과 관련된 용역도 마무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번 공약에도 우리 소리의 고장 평택 미녀 농악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악 관현악단이라든지 오케스트라를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문화재단 추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다음에 평화예술의 전당 박물관 저도 적극 지지합니다. 그리고 저도 오래전부터 이런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고덕 신도시에 알파타냐고가 있습니다. 이것을 평택의 문화예술 상징으로 좀 만들고자 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때 이것을 추진을 했었기 때문에 완성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의 문화예술이 너무 좀 취약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그 대표 축제도 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저희가 꼭 만들어서 평택하면 상징적인 대표 축제도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리고 미군 부대 앞에 가면은 그냥 옛날 그대로입니다. 저는 여기를 아니 젊은이들 축제 공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다문화 공간을 만들어서 여기를 새로운 문화 거리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유소년,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서 평택에서도 이 문화예술 공부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꼭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통입니다. 지금 평택은 국제화 도시를 지향하고 또 그렇게 할 운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지영희 선생님이라든가 평택 미녀 농악 대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이를 더욱더 지원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번에 객사리에서 망골 축제 같은 걸 했습니다만 이 전통을 살리면서 평택이 역사가 있고 문화가 있는 도시라는 것을 외국 사람들이 꼭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것을 꼭 만들어내서 역사와 현대 전통 문화가 같이 어우러진 도시를 꼭 만들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명호 대표님 추가 질의 있습니까? 네, 정장선 후보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방금 그 알파타냐고를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 미군 기지에서 반환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는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반환이 대결했는데 지금 아직 늦어지고 있어서 제가 만약 시장이 되면은 정부하고 그다음에 국방부하고 협의를 해서 또 미군하고 저희는 협의체를 꼭 만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 평택시, 경기도, 정부
이 협의체를 만들 생각이면 저도 참여하는. 거기서 이 알파 탄약고를 조속히 넘겨받아서 또 거기가 개발이 될 텐데 주거지역에 탄약고가 있는 모양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 지금 조속히 이양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첫 번째 공통 질의 시간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 두 분 이 쟁쟁하신 두 분 후보님을 모시고 이런 토론회를 하니까 참 되게 뭐 사회자 입장에서 너무 좀 아름답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정책을 토론하고 또 밖에 나가면 또 서로 또 치열하게 또 경쟁을 하겠지만 이런 자리에서 정책을 가지고 서로 또 함께 또 할 것은 또 함께 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또 차별성도 이야기하고 이런 모습이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